안녕하세요. 1월에 탄생한 H7조 가넷입니다. 저희 조는 근본 프로젝트에서 GA4로 수집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발표는 개별 측정 지표 브리핑을 시작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팀이 도출한 인사이트 소개, 그리고 차후 분석 과제 도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GA4로 수집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집 기간은 16년 8월 1일부터 17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저희는 머천다이즈 스토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총 5가지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5가지 지표로 활성 사용자 수, ECDF, 위클리 리텐션 앤 코호트 분석, 요일 시간대별 히트맵, 그리고 캐링 캐퍼시티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일간, 주간, 월간 3가지 활성 사용자 수를 계산했는데요. 한 개의 Y축을 사용하다 보니 일간과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의 경우 16년도 4분기에 그 폭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험적 누적 분포 함수 ECDF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ECDF를 계산할 때 저희 팀은 BT 스타트 타임 컬럼을 활용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셋을 확인해보니 BT 스타트 타임 컬럼은 유닉스 타입으로 일반 시간 타입으로 변경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닉스 타임의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유닉스 타임은 포식스 시간 또는 에포치 시간이라고도 불리며 1970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 협정 세계시부터 경과한 시간을 초로 환산하여 정수로 나타낸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BG 스타트 타임이 1472830385일 경우 유닉스 타임의 정의에 따라 1970년 1월 1일부터 1472830385초가 지났다는 의미인데 1472830385초는 일수로 환산하면 17046일이며 1970년 1월 1일부터 17046일이 지난 일자를 계산해보면 2016년 9월 2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닉스 타입을 일반 시간 타입으로 변경한 후 유저별 평균 방문 시간에서 전체 유저 평균 방문 시간을 나눠 ECDF를 구해보니 0에서 1 사이의 누적 분포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보다 작은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페이지에 머물렀다는 의미로 16년 8월부터 17년 8월에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방문한 사용자들의 대다수는 전체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페이지에 머물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측정 지표는 위클리 리텐션과 코호트 분석입니다. 직전 주차 대비 방문율과 1주차 대비 방문율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직전 주차 대비 방문율의 경우 대략 7주차 정도부터 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1주차 대비 방문율의 경우 1주차 방문 이후 방문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측정 지표는 요일 시간대별 히트맵 분석입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평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의 방문 비중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4시부터 6시까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마지막 측정 지표는 캐링 캐퍼시티입니다. CC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규 유입자 수를 이탈률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저희는 분기 단위로 CC를 측정해 봤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16년 4분기에 CC가 직전 분기 대비 대략 2배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기인 17년 1분기부터는 다시 20만 수준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 분기까지 그 수치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별 측정 지표들을 파이썬의 스트림릿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대시보드로 정리했습니다. 대시보드 보여드리면서 개별 측정 지표들을 활용한 분석 결과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월간
일간, 주간 활성자 수는 16년도 4분기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링 캐퍼시티 역시도 16년 4분기에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개념을 정의해서 측정한 QAU 분기 활성 사용자 수 역시도 CC와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CDF의 경우 0에서 1 사이에 누적 가장 많이 누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클리 리텐션 코호트 차트를 보시면 1주차 이후 특히 한 7주차 정도부터 이 정도 7주차 정도부터 재방문 비중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 시간대별 유저 수 역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평일 오후 시간에 가장 많이 포진해 있으며, 특히 4시부터 6시까지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 설명드릴 차트인데요. 월별 채널 유입별 현황입니다. 보시면 16년도 4분기에 해당하는 10월, 11월에 소셜의 비중이 다른 월보다 확실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0월, 11월만 따로 떼어서 보더라도 확실히 소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에 대해서는 차후 챕터 2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 팀이 도출한 인사이트를 담았습니다. 도출한 인사이트는 CC값을 활용한 QAU 예측, 그리고 요일 시간별 히트맵을 활용한 마케팅 액션 플랜 도출, 이렇게 총 두 가지입니다. 먼저 CC값을 활용한 QAU 예측입니다. QAU는 앞서 대시보드 설명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 활성 사용자 수를 나타내며 월간, 주간,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외에 별도로 저희 팀이 만든 개념입니다. 저희 팀의 경우 분기 단위로 CC를 측정했기 때문에 분기 단위의 활성 사용자 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서 이 QAU라는 개념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프는 QAU와 CC를 함께 나타낸 것으로 CC와 마찬가지로 QAU도 16년 4분기에 그 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16년 4분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CC와 활성 사용자 수가 모두 높은 것인지 궁금해서 월별, 방문 채널별 방문자 수를 조회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16년 10월과 11월에 소셜 방문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년 10월과 11월만 별도로 떼어서 파이 차트로 확인해 봤는데요. 10월, 11월에 소셜로부터의 방문 비중이 각각 43.2%, 50.2%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해당 기간 동안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 측이 SNS 광고 비중을 늘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17년도 1분기를 보시면 QAU가 다시 16년도 3분기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가 1분기부터는 다시 SNS 광고 비중을 줄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광고 끄니까 QAU 낮아지는 걸 보니 광고 효과가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방문자 수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나타내는 토탈 레베뉴를 분기별로 확인해 보면 SNS 광고를 껐을 것으로 추정되는 17년 1분기의 토탈 레베뉴가 오히려 16년 4분기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익 측면에서의 SNS 광고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링 캐퍼시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활성 사용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결국은 기초체력인 CC에 수렴하게 됩니다. 17년 2분기의 QAU를 보면 CC보다 살짝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표들의 변화가 없다면 17년 3분기에는 QAU가 CC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요일 시간별 히트맵을 활용한 마케팅 액션 플랜 노출입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평일 오후 시간대 방문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팀은 웹사이트 광고, 쿠폰, 그리고 핫딜 이렇게 세 가지 액션 플랜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 광고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 중에서도 특히 4시에서 6시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해당 방문 시간대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또는 장바구니에 담는 카테고리에 대한 광고를 웹사이트 내 배너를 활용하여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션 플랜은 쿠폰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보다는 적긴 하지만 퇴근 시간대인 6시에서 7시의 방문 비중도 높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일 한정 또는 N시간 한정 쿠폰을 발행하여 사람들이 퇴근 시간 대중교통에서 쿠폰을 사용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쿠폰 발송 시간대는 출근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소비자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뜨면 무의식에라도 해당 알림이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 쿠폰을 발송하면 소비자의 머릿속에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가 이른 시간부터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금일 한정 또는 퇴근 시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일 경우 소비자가 일과를 하면서 쿠폰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그 제품이 평소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 하던 물건이라면 말이죠. 마지막 액션 플랜은 핫딜 이벤트입니다. 요일별 방문자 수 분포를 확인해 보면 수요일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일에 핫딜 이벤트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핫딜 소식은 전주 일요일에 발송할 예정인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월요병을 겪고 있을 텐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은 월요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도출해낸 인사이트였고 챕터 3부터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했던 차후 분석 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ECDF를 보면 평균 방문 시간보다 적게 방문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체류 시간 증가 액션 플랜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근본 분석의 경우 요일 시간대별 분포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서 마케팅 액션 플랜을 도출했는데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세그먼트를 특정하고 세그먼트에 특화된 마케팅 활동을 수행했을 때 그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머신러닝 수업에서 배운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군집화 및 세그멘트별 마케팅 액션 플랜을 도출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 프로젝트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주어진 근본 심화 프로젝트였는데요. 활성 사용자 수 구하기, 리텐션 및 코호트 분석, 캐링 캐퍼시티 등 처음 접하는 개념들을 파이썬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보니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한 번 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클러스터링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분석까지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근본 심화 프로젝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월에 탄생한 A7조 가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